자, 네 번째 대몽항쟁과 고려 후기의 사회 변화 교과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볼 건데요. 먼저 여기 역사 속으로 위쪽에 보면 이 오른쪽에 국민왕과 그다음에 노국대장 공주 영정 이렇게 있어요. 참고로 이 노국대장 공주 같은 경우에 이제 원나라 공주겠죠. 몽골 공주. 그러니까 당시 이제 우리가 원간섭기 때 보면 몽골 공주와 우리 고려의 왕이 이제 결혼하고요. 우리 고려의 이제 그 왕자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원나라에 가서 이제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 역사 속으로에 보면 여기 원의 부마국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요 부마라는 뜻이 사위라는 뜻이랬죠. 그래서 원의 사위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봐볼게요. 이 몽골족 같은 경우는요, 자, 13세기에 징기스칸이 나타나가지고 부족을 통일하면서 점차 이제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제 제국을 건설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몽골족을 본 거는 이 몽골족에 의해서 쫓겨 내려오던 이 거란족을 우리가 이제 국경 앞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 고려가 몽골을 이제 처음 봤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교 관계를 이제 맺었다라는 거였죠. 그때 처음. 자, 그러면서 이제 사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자, 여기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자, 고려에 왔던 몽골 사신 일행이 돌아가는 길에 국경지대에서 피살되자 이를 구실로 몽골군은 고려에 침입해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몽골 사신 일행 이렇게 있어요. 이때 이제 그 피살이 됐다라고 이제 알려진 그 신하가 저고요 라고 하는 신하예요. 이 저고요라는 사람이 그 압록강 부근에서 이제 피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몽골은 이제 고려 너희들이 이제 우리 사신을 이제 죽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 고려는 아니다. 여진족 들이 한 거다. 막 이렇게 이제 했던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걸 이제 구실로 해서 이제 몽골이 이제 고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줄 내려오면 자, 하지만 자, 곧 항전의 의지를 밝혀서 몽골과의 전쟁에 유리한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다. 강화도로 수도로 옮깁니다. 천도했다라는 거고요. 참고로 이렇게 보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몽골의 어떤 이제 그 침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건데, 우리가 이 몽골 같은 경우에는 한 6차 정도의 침입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이 6차 중에서 여러분들 1차, 2차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줄에요. 몽골이 1차 침입 당시에 몽골군이 귀주성을 공격해오자 박서가 이끄는 고려군이 격렬하게 저항해가지고 이를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차 침입 때 보면 자, 몽골군의 총사령관 살리타라는 이제 장군 이름이랑 요 처인성을 공격하자 자, 김윤우가 이끄는 부곡민이 살리타를 사살하고 이를 격퇴했다. 이 처인 부곡이랬죠. 우리 향부곡소 할 때 그 부곡 특수행정구역 해가지고요. 여기 살고 있던 사람들은 차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충주성에 몽골군이 침입했을 때 관리가 모두 달아나자 김윤우는 노비 문서를 불태워서 노비들의 사기를 높여 몽골군을 격퇴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충주 지역에서 이제 이 노비들과 함께 이 김윤우가 이제 그 몽골군에 맞섰다라는 거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꼭 기억을 하고요. 자, 그다음 한 줄 내려와서 자, 고려 정부는 몽골과 싸우면서 민심을 모으고 부처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 8만 대장경을 조성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고려 그 초기에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대장경을 이제 만든 거죠. 부처의 힘으로써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이제 한 겁니다. 그때 만들어진 게 이제 초조 대장경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볼까요? 초조 처음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초조 대장경이 어떻게 돼요? 몽골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이게 이제 불타서 이제 이게 소실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만들었다라고 해서 제조 대장경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이 제조 대장경이 결국에는 8만 대장경인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내려와서 몽골과의 강화 한번 봐볼게요. 자, 보면은
자, 결국에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무신 집권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채씨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왕은 몽골과의 강화를 추진하고요. 몽골은 강화를 맺는 조건으로 고려 정부가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할 것과 이제 왕이 직접 몽골에 들어와라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요 요구가 이제 고구려 정부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전쟁에서 이제 그러니까 패배가 그러니까 그 짙으니까. 자, 그 다음에 고려 정부가 이제 개경 환도를 결정하자, 자, 삼별초는 이를 거부하고 이제 계속 이제 저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도,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가면서 계속 항전을 했으나 결국에 이제 진압이 되었다. 라는 거 이제 확인하고요. 자, 우리 여기 왼쪽 이쪽에 보면 이제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잠깐 봐볼게요. 자, 볼게요. 여기 강화도로 천도한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김윤우 아까 2차 침입 때 그 김윤우가 살리타 사살하고요. 그 처임 부곡에서 또 이제 충주 이쪽에서도 이제 싸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때 이제 또 보면은 초조대장경이 이때 이제 그 부인사라는 절에 있었습니다. 소실이 돼요.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 지금 8만대장경을 이때 간행했다라는 거죠. 이후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또 유명한 거 경주에 있는 이 황룡사 구축 목탑이 이때 이제 불타서 사라져요. 자, 그러니까 몽골의 침입으로 우리 경주 그 황룡사 그 구축 목탑 우리 그 선덕 여왕이 만든 거죠. 이 목탑을요. 이제 소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강화도에서 지금 저항하고 있던 이 삼별초가 자, 여기 진도로 그 다음에 제주도로 이렇게 이제 도망가면서 이제 저항했으나 결국에는 진압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여기는 한번 읽어보세요. 뭐 처인성 전투, 그 다음에 여기 충주에 있는 거, 뭐 이제 노비들과 함께 이제 저항했다라는 거 있죠. 자, 그리고 또 이게 이 삼별초의 리더가 누구냐면 여기 배중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참고로.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요건 한번 쭉 읽어보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 몽골에 이제 항복을 하게 되고요. 이 몽골 같은 경우 이제 중국 전역을 장악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나라 이름도 중국식으로 이제 바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라를 건국하고요. 영토를 이제 넓혀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몽골과의 전쟁이 끝난 후에 고려는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는 있었으나 내정 간섭으로 이제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간섭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내려오면 자, 이 원에 이제 지금 간섭받는 부분 있죠? 요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첫 번째는 자, 이제 원나라가 직접 지배하는 지역이 이제 생깁니다. 우리 고려에. 자, 서경에는 동령부, 화주에는 쌍성 총관부를 설치했다라는 거예요. 요거 플러스 어떻게 되대? 제주에 탐라 총관부라는 걸 또 만든 거죠. 그래서 요 세 지역을 이제 직접 원나라가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서경이 평양이죠. 평양 쪽이 황해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주, 여기 천령 이북, 그쪽 이제 이따가 이제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게요. 자, 그 다음에 고려 왕의 칭호나 관직의 이름도 원보다 격을 낮췄다. 격도 이제 낮아졌다라는 거죠. 뭐 이제 종 막 이렇게 하던 게 이제 왕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원나라에 충성한다라는 의미로 이때 왕들 보면은 뭐 충땡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충자가 원나라에 충성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또 고려의 왕은 원의 공주와 결혼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의 자제, 그러니까 왕자들은 원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교육을 원나라에서 원나라 그러니까 그런 풍습이나 그런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왕으로 이제 즉위를 할 때 고려에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몽골에서 생활했으니까 원나라에서 생활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 커서 이제 왕이 됐을 때 원나라에 좀 이제 합조적인 이렇게 생각을 갖겠죠,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원은 일본 원정을 하면서 고려에서 함선과 물자를 조달하고 군대까지 동원했다. 이때 설치된 정동행성은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는 데 이용했다. 자, 여기 지금 정동행성이라는 이제 중요한 기구가 나와요. 일단 이 정동행성, 그 동쪽을 정벌하겠다라는 거죠. 자, 원래는 이제 어떻게 돼? 일본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정동행성이라는 이제 기구고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 정동행성 만든 다음에 두 번, 일본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다 실패를 합니다. 태풍 때문에. 그러면 이제 끝났어. 이제 일본 공격 안 하겠대. 그러면 이 정동행성이라는 기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 사실은. 근데 이 기구가 그대로 이제 존속이 되면서 유지가 되면서 우리 고려 그 내정을 간섭하는 기구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뭐 이게 충렬항 때 뭐 설치됐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지금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는 데 이용됐다라는 거 있죠? 요거 여러분들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특산물을 요구도 하고요. 또 이제 공료 이런 거를 이제 막 끌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고려에는 변발, 몽골식 복장, 몽골옷 등 몽골풍이 유행했고요. 원나라에는 고려의 의복, 그릇, 음식 이런 거 해가지고요. 요런 거 이제 고려양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또 내려와서 몽골 풍습의 유행 한번 봐볼게요. 자, 원의 요구에 따라서 고려 정부는 자 여기 보세요. 응방을 설치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응방이라는 게 이제 매를 잡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매를 잡는 이제 부서고요. 원나라가 우리나라 고려에 계속 이제 매를 요구하니까 이 응방의 관리들이 당시에 좀 이제 좀 권력을 갖고 그러니까 힘이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도 이제 참고로 확인하고요. 또 이제 변발한 모습 여기 이제 뒷부분 뒷머리만 이렇게 이제 기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족두리.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 소주 이런 게 어떻게 돼? 몽골의 영향을 받은 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원나라의 간섭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때 원나라에 협조하면서 성장했던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간섭기의 지배층이라고 보면 되겠죠. 지배 세력. 그 지배 세력이 바로 권문세족이다라는 거예요. 원의 세력을 배경으로 해서 새로운 지배 세력. 이게 이제 결국엔 권문세족이고요. 그러면 이러한 권문세족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성장했는지 그 뭐 예시들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몽골이 침략할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또는 왕자가 이제 그 우리 고려 왕자가 어릴 때 이제 그 원나라 가서 이제 생활한다고 했죠. 그때 이제 같이 갔던 생활했던 사람. 자, 또 원의 영토 확장에 큰 공을 세우거나 자, 또 응방의 관리, 원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원의 힘을 이용해서 친원 세력이 되었다, 권문 세력이 이제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기철의 가문처럼 원의 황실과 혼인한 집안도 있었다. 우리 그 옛날에 그 드라마 중에 기왕후라는 이제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기왕후가 기시황후, 그러니까 원나라 황제의 부인인 겁니다. 근데 이 기왕후가 이제 그 고려에서 이제 공료로 당시에 이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왕후가 이제 어떻게 돼? 공료로 끌려가가지고요. 이제 원나라 그 황제의 눈에 들어가지고 이제 황후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기왕후의 오빠가 이제 고려의 기철이라는 사람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철 입장에선 자기 이제 그 여동생이 지금 원나라의 이제 그러니까 황후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 고려는 지금 원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 고려 안에서 이 기철의 영향력이 엄청 이제 막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어떤 권문세족의 어떤 대표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기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좀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내려와서 그러면 이러한 권문세족들은 어떠한 이러한 이제 권력을 이제 누렸느냐? 자, 국유지나 백성의 토지를 빼앗아서 산과 하천을 경계로 삼을 만큼 대규모의 농장을 소유하면서도 세금도 안 냈다라는 거예요. 자,
토지를 빼앗아서 땅을 빼앗아 가지고요. 어디까지 그 자기가 내 땅이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산과 막 하천, 그러니까 엄청 이제 넓은 그런 이제 땅을 이제 이 권문세족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또 이제 백성들을요 노비로 만들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권문세족들 넓은 토지와 노비 이렇게 이제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다음에 내려오면 자 요 탑을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우리 고려 시대 이 탑 가운데에서 좀 이제 그 중요한 탑이에요. 경천사지 10층 석탑. 자, 이거 보면은 봐봐요. 개경 근처 경천사에서 이제 만들어진 탑으로 자 기씨 일족과 그러니까 기철 이제 집안이요. 친원 세력이 원의 황제 그다음에 고려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서 세웠다라는 겁니다. 지금 권문 세력들이 이제 세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원나라 탑의 양식을 본떠 만들었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원의 양식이다라는 거. 자, 그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내려올게요. 자, 자료 톡톡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기황후의 오빠로 권세를 부리던 기철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또 통역으로 출세한 조인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조인규라는 사람이 이제 몽골말 이제 배워가지고요. 이제 그 말을 잘하는 거 통역을 이제 잘해가지고요. 당시에 이제 어떻게 돼 많은 권력을 이제 가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원나라 우리 고려가 원나라의 이제 간섭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이러한 간섭에서 벗어나자라고 했던 왕들도 있어요. 그 전에 뭐 충무광이라든지 뭐 충선왕 막 이렇게 개혁은 시도했지만 그건 실패하고 이 원나라 간섭에서 벗어나는 이게 개혁을 어떤 실질적으로 이제 추진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의 개혁 정치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 줄에 보면 자, 공민왕은 자, 반원 자주 정책, 원나라에 반대하고 자주 우리 스스로 주권을 갖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돈이라는 스님을 등용해서 개혁을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권문세족을 억누르며 왕권을 강화했다.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이때 이제 만든 게 이제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개혁을 추진하는 거죠. 자, 당연히 권문세족들은 어떻게 돼? 반발을 하겠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 고려에 홍건적과 왜구가 이제 계속 이제 침입을 하니까 어떻게 돼? 제대로 된 개혁이 이제 추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신돈도 제거되고요. 공민왕도 이제 죽게 되면서 개혁은 실패로 끝났다라는 거고요. 자, 내려와서 이제 신진사대부 한번 볼게요. 자,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뒷받침해준 세력이 이제 신진사대부고요. 주로 이제 지방 출신이고 또 이제 성리학을 공부하고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진출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공민왕 때 이 성균관을 정비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자, 내려와서 요거 역사 탐구 요거 중요합니다. 공민왕의 개혁 정치. 자, 일단 어떤 세력을 척결할까? 바로 친원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원과 관계를 맺고 권력을 장악하여서 횡포를 부리던 기씨 일파들을 수충했다. 쫓아내고 이제 죽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전민변정도감 설치해서 불법적인 농장 없애고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해방시켜줬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영토회복. 자, 여기를 공격해서 천령 이북의 땅을 되찾았대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쌍성 총간부라는 지역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전에 이제 원간섭 할 때 보면은 그 우리가 서경의 이제 동령부,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화주의 쌍성 총간부, 또 제주도의 탐라 총간부, 요 세 지역은 이제 원나라가 직접 이제 관리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나중에 여기 이제 서경의 그 동령부와 제주의 이제 이 탐라 총간부, 요거는 이제 그냥 반환을 해요. 반환을 해주고 여기 쌍성 총간부는 원나라가 계속 이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이 쌍성 총간부 요 지역, 화주 요 지역을 어떻게 돼? 공민왕이 이제 공격해가지고요. 요 땅을 지금 공민왕 때 차지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정동행성도 없애버려요.
아까 우리가 이제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이 정동행성이라는 기구가 이제 일본 정벌이 실패로 끝났지만 계속 이제 유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정동행성이 이제 이 우리 고려 그 내정을 간섭하는 내정 간섭 기구 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던 걸 공민왕 때 어떻게 돼? 폐지시켰다라는 거고요. 또 몽골풍을 금지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몽골의 풍습 이런 거 이제 금지하게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국민왕이 이제 여러 이제 반원 자주 정책, 반원 자주 개혁 이런 걸 이제 추진했다라는 거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네, 올라가서 지금 이제 여기 지도를 잠깐 볼게요. 자, 위에서 이제 여기 홍건적 붉은 두건을 쓴 홍건적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고요. 아래에서는 이제 외국 일본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이런 건 좀 기억해 주세요. 최무선의 진포대첩 이때 이제 화포가 사용이 돼요. 그 다음에 뭐 이성계가 이제 활약했던 황산대첩 이런 거 여러분들 좀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박위라는 사람이 쓰시마 섬을 정벌했다라고요. 여기 쓰시마 섬 있죠? 나중에도 이거 다시 한번 나오긴 할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위화도 해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고려 말 요때 부분이 이때 이제 그 시기가 중국을 한번 보면 원나라가 이제 점점 이제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이고요. 새로운 이제 명나라가 이제 막 힘을 얻고 있는 원명 교체기 그 상황이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14세기에 원을 북쪽으로 밀어내고 중국 대륙을 차지한 명이 우리 고려의 천령 이북 지역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공민왕 때 영토 확장했던 그 지역 있죠? 그 다시 내놔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싫다라고 얘기하겠지. 자, 당시 이제 고려의 왕이었던 우왕과 그 다음에 이제 대장군이었던 최영은 자, 이 명의 요구를 이제 거부하고요. 요동 정벌을 추진합니다. 그 요하 기준으로 해서 동쪽 요동이죠. 자, 자, 결국에는 이제 이성계가 자 이제 군대 이끌고 이제 가다가 이 압록강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서 개경으로 회군했다. 이게 바로 이제 위화도 회군이고요. 자, 돌아와서 어떻게 돼? 우왕 내쫓고 채영 죽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성계가 자 이 정도전 등 신진사대부 세력과 손을 잡고 이제 기울어가는 고려 사회를 개혁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이성계와 그다음에 신진사대부가 이제 고려의 어떤 이제 실권을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개혁 과정에서 신진사대부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해서 온건파 급진파 나눠지고요. 온건파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은 정몽주고요. 급진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정도전인 겁니다. 둘 다 당시에 이제 명망은 다 있었어요. 신진사대부들 사이에서 이제 둘 다 이제 좀 이렇게 뛰어난 그 이제 사람을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 조금 더 이제 사람들한테 좀 인정을 더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몽주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전이 이 정몽주를 처음에 이제 계속 끌어들이려고 계속 이제 시도를 해요. 자, 그렇게 되고 이 온건파라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제 이 고려라는 나라는 유지한 상태에서 개혁을 하자. 급진파 대표인 뭐 정도전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는 이미 이제 끝났다. 새로운 나라 만들어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정도전 등의 급진파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뜻을 같이 하고 이에 반대하는 정몽주 등의 온건파를 이제 제거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이 정몽주가 이방원 우리 그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죠.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이 선주교라는 달이 여기 개경에 있는 이 살해됐다라는 이제 뭐 전설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전해져 오는 그 내용 그러니까 전해져 내려오는 이제 이야기가 있죠. 자, 여기 지금 보면 뭐 하여가 단심가라고 있어요. 자, 이제 이방원이 이제
그러니까 이방원이라는 사람은요, 이 이성계의 아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뛰어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 이성계의 아들들 중에서 그 유일하게 과거 시험 합격한 게 이방원이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또 이제 그 막 전쟁 막 그 나갈 때만 이제 같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제 막 무예도 막 이게 익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랐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방원이 이제 정몽주를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돼? 우리 편에 서라. 우리 아버지 편에 서서 고려 이제 말고 새로운 나라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정몽주는 이제 싫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대화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조로서 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봐볼게요. 자, 이방원이 이제 하여가라는 이제 시를 쓴 거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에 드렁 질게 얽어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자. 그러니까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냐. 그러니까 고려든 뭐 새로운 새 나라든 어떠냐. 그런 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오랫동안 이제 같이 한번 정치 한번 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몽주가 이제 답변을 하는 거죠. 단심가라고 하는 거야. 이 몸이 죽고 죽어 인류 액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미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이시랴. 죽고 뭐 100번까지 죽고 또 그 뼈가 이제 흙이 되어도 님을 향한 내 마음은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님은 결국에 이제 고려죠. 고려 왕실을 뜻한 거죠. 그러니까 정몽주는 나는 고려 배신할 수 없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돼? 이방원이 정몽주 제거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내려와서 우리 내용 정리 쏙쏙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사람은요 처인 부국민과 함께 몽골군 사령관 살리타를 사살하고 몽골군을 물리쳤다. 김윤호. 그죠? 자, 두 번째 몽골의 침입으로 수도를 어디로 옮겼죠? 그렇죠. 강화도로 옮기고요. 원이 천령 이북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서 뭘 설치했어? 쌍성 총관부 설치한 거고요. 자, 글자를 조합해서 원 간섭기의 사실을 두 개 찾아보래요. 뭐 권문세족, 그 다음에 뭐 몽골통 이런 게 있겠고요. 자, 세 번째 OX 퀴즈입니다.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을 학문적 기반으로 하고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했다. 맞는 내용이고요. 신진사대부는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지지하면서 본격적으로 중앙에 진출하기 시작을 했고요. 공민왕 때. 또 원간섭기의 원의 세력을 배경으로 해서 권문세작이 성장했고요. 공민왕은 토지와 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동행성을 설치했다? 아니죠. 정동행성은 오히려 이제 폐지를 하게 된 거고요.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한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깊이 있는 역사 이해 한번 볼게요. 자, 사대부란 유교적 교양을 갖추고 과거 시험에 통과하는 관료가 된 사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학자적 관리 이런 뜻이에요. 사대부. 그러니까 사대부라는 건 이제 사 플러스 대부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등장. 신진사대부는 대부분 지방의 중소지주 출신으로 향리 생활 했으며 토지를 직접 관리했다 라는 거예요. 자, 권문세족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했다면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을 공부해서 학문적 실력을 갖추고 과거 시험을 거쳐서 중앙 관리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공민왕의 개혁 정책에 참여하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권문세족에 맞선 신진사대부 볼게요. 자, 권문세족은 친원 세력이었고요. 신진사대부는 친명 세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문세족은 원나라에 협조해서 이제 성장을 했으니까 당연히 친원 세력이 되는 거고요. 이 신진사대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리학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그러니까 원래 중국 한족이 만든 나라 이걸 이제 중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족 출신이 이제 만든 명나라, 그래서 친명 세력이 이제 되는 거죠. 또 권문세족은 그러니까 권문세족이 어떻게 돼? 불법적으로 농장을 확대하고 있었고요.
이런 그래서 이제 토지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신진사대부가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자, 이성계를 비롯한 이제 홍건적 왜곡, 우리 덕담을 성장한 신흥무인 세력과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이제 손을 잡고요.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이제 위화도 해군 이후에 이제 실질적인 어떤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인 정도전 한번 봐볼게요. 이 정도전이 결국에는 이성계와 손을 잡고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정도전이 결국에는 이 조선의 어떤 기본 틀을 거의 다 짠 사람이에요.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 자체가. 자, 국민왕 때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관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성균관의 박사로 있었고, 그러니까 선생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친원정책 비판도 하고요. 자, 토지개혁 실시했다라는 겁니다. 자, 또 이 대표적인 책이 이 불시잡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진사대부들 입장에서는 이 불교를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불교의 교리와 패당을 강히 비판했다라는 건데, 이 불시잡변 할 때, 그러니까 이 부처죠. 이 씨는 이제 성씨예요. 우리 뭐 김씨, 박씨 막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부처씨, 그러니까 부처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그냥 뭐 옛날에 막 이제 사람들이 막 상대방 부를 때 막 성씨로만 부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어이 뭐 김씨, 어이 박씨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정도전은 부처님을 어떻게 부르는 거야? 어이 부씨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책 제목 자체가 제목부터가 어때? 그러니까 불교 비판하는, 불교를 이게 낮게 이렇게 비춰보는 그런 게 의미가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대몽항쟁과 고려 후기의 사회 변화 교과서 정리 마치도록 할게요.